그리고 그 출석 체크도 출석 체크인데 여러분들 그 오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자기 학번하고 이름하고 해서 채팅창에다가 좀 쳐주세요. 네. 네. 시다. 네. 하여튼 오신 분들은 자기 그 학번하고 성함하고 채팅창에 쳐주세요. 그리고 우선은 그 이제 저번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이제 학생분들이 좀 바뀐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몇 분이 두 분인가가 더 들어오셨고 뭐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살짝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고 12시 5분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질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저번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셨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다른 수업을 이제 가셨다라고 하면 그 교수님들한테 좀 여쭤봐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출석 체크가 되는 걸로 이제 진행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1분 남았네요. 104. 네, 돌아오셨으면 이제 캠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캠을 좀 켜주세요. 그래도 얼굴을 좀 보면서. 혹시 그 주변에 그거 뿌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뿌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네. 가상 배경 설정하는 거 있어요, 교수님. 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자기 화면 공유할 때 네. 동그라미 누르면 가상 배경 흐리게 하는 거 나와요. 화면 할 때 어떻게 어디 그 카메라 킬 때 설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지금은 못 바꿔요? 다시 껐다가 키면 아, 진짜요? 아, 네. 그렇구나. 아, 네. 미팅창을 공유를 하고 있구나,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 이제 확정된 우리 그 출석을 좀 부르면서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네네, 그래요. 그 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학번하고 이름하고 해가지고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성함도 이제 별도로 좀 부를게요. 구본근 학생, 예. 네. 권민선 학생, 네. 김대민 학생, 네. 네. 김민지 학생, 네. 김소정 학생, 계시고요. 김정연 학생, 네. 네. 김한별 학생, 김한별 학생 안 계세요? 김혜원 학생, 네. 네. 박수진 학생, 네. 네. 우민정 학생, 네. 네. 원동아 학생, 네. 네. 윤효정 학생, 윤효정 학생, 안 계시죠? 이소진 학생, 네. 네. 이인구 학생, 이인구 학생 안 계시고요. 장세형 학생, 네. 네. 장현서 학생, 장효재 학생, 전소미 학생, 네. 네. 전유솔 학생, 네. 네. 정혜민 학생, 조성민 학생, 네. 네. 조수민 학생, 네. 네. 주연아 학생, 네. 네. 최영재 학생, 네. 네. 하수연 학생, 네. 네. 허소희 학생, 호유경 학생, 네. 네. 홍은교 학생, 네. 네. 황현지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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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체크했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다른 수업들도 대면 수업 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이 수업만 해요? 누가 아니요 했어요? 제가요. 다른, 귀찮죠? 대면 수업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 네. 지금 너무 얼굴. 너무나 좋습니다, 교수님. 뭐라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좋다고 하신 분? 김대민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아주 좋은 또 바람직한, 네. 우선은 사실, 저도 진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많았는데, 그냥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 주관적인 또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대면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뭔가 공부가 싫긴 하지만 약간 내가 지불한 것만큼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건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시대가 이렇게 되고 사태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는 되니까, 이렇게 그래도 좀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 얼굴을 좀 보자고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사실 고맙고, 사실 실제로 보면 너무 더 좋겠지만, 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녹화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실시간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제가 이렇게 직접 뵙는 실시간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저희가 실시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녹화 강의로 기한을 이제 드리고 그 기한에 맞추셔가지고 수강을 하시게 되면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만 좀 버티시면 좀 나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환하고 해서 드리게 되면 그걸로 시험 보시는 거죠. 물론 오픈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출석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출결 사항이라든가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걸로 보셔도 되고 난 좀 더 정확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 이제 가셔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거기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막 질문시키고 이러면은 대답하고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웠는데 사실 우리 어차피 이제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자기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고 더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제가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냥 뭐 상황 되면 한 번 줄 거고 진짜 상황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두 번 드릴 건데 그나마 그 과제조차도 분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렇다란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쉽게 끝나니까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가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평상시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평가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 참여를 하냐를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거는 어때요? 혹은 저는 이런 생각인데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더 점수를 드리거나 점수를 준다는 말 너무 싫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직업윤리 클래스를 더 운영을 하는데 다른 클래스에서는 다들 부끄러워 하시다가 나중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수업이 막 더 길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다 판을 깔아드리면 사람이 다 말하고자 태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인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자료도 있는데 그거를 공유를 할 건데 화면 공유가 잘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화면 공유를 해볼까? 네, 화면 공유가 되고 있지요? 네, 잘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중간에 제가 숨 쉴 때 끼어 드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이 있으실 때는 옆에 채팅창에다가 말씀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업윤리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당연히 얘기하죠. 뭐 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직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이제 처음부터 바로 들어갈 텐데, 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뭘 위해서 산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내가 사는 목적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크다. 이런 시켜야 되는데. 네. 나는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 같다. 머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지시는 거죠? 네.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네, 저는 네. 김대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흥미를 우선시합니다. 흥미요. 제일 좋아하는 예. 게 뭐예요? 저는 배우가 꿈입니다. 배우가 꿈이군요. 배우가 꿈이면 조금 경험을 해봤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작은 무대 경험은 있었고요. 네. 작은 무대 경험에서 느낀 거는 이 길이 맞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길이 맞구나. 그러면은 정말 잘 선택한 거죠. 그쵸? 우선은 기본적으로 방금 김대민 학생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첫 줄에 써놓은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나 억양이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분명히 원했던 직업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쵸. 정말 잘 되시길 바라겠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잘 되실 거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행복해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서,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우린 직업에 대한 부분이랑 윤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집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선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직업이 어떤 부분을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었죠? 직업은 뭘 직업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뭘 직업이라고 하나요? 직업. 직업과 직업이 아닌 것이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급이요. 뭐요? 봉급이요. 봉급이요. 네, 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내가 뿌듯함도 느끼고 행복도 추구하고 인정도 받고 너무나 좋지만 내가 그것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사실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직업이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 결정적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제공을 받냐 안 받냐로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뭐 행복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받을 때 내가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제공도 받는데 게다가 인정도 받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 사실 될 거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직업을 갖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주변 얘기들이나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주변에서 어른들 얘기 많이 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돈 많아도 필요 없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이미 한번 건강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려봤던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는 건강하죠. 건강해요. 감기 같은 건 사실 알아도 그냥 뭐 아예 막 약도 안 먹고 넘어가도 괜찮고 뭐 이런 부분들 정말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나이기도 하고 저도 뭐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려본 적은 없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사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무너지는 거는 사실이기는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뭐를 봤냐면 윤리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쳤었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데 옛날에 윤리 과목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덕이나 이제 생활과 윤리 이런 거 배우게 되면 거기 막 죽음 이런 부분들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직업윤리랑 상관없이. 거기서 보게 되면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의 생명 유한하죠. 그러니까 한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계속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안락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이제 생명이 존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거나 타인의 어떠한 이제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 죽음에 대한 건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던 거는 뭐였었냐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옛날 막 고전 이런 데 보면은 막 영생하기 위해서 막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막 뭐 찾아먹고 어쩌고 하고 또 TV에서 연예인들 보면 또 젊음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20년, 30년 뒤에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 예를 들면 뭐냐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100세 시대, 이제는 130세 시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해. 이 정도면은 삶을 살 만큼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정도까지 해서 나는 이제 그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세상과 안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가 자의적으로 끊지 않으면 이제 사망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의학적인 부분도 너무 발달하게 되고 삶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뭘 더 조금 무섭고 불행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을 무섭다라고 공포 있다고 느껴야 될지 아니면은 죽음을 뭔가 내가 내 죽음의 어떤 날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해야 될지 앞으로는 조금 약간 시대가 바뀌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직업과 관련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씩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직업 한번 가지게 되면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걸로 내 인생이 뭔가 바뀌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20대 초반이죠. 초반인데 그럼 앞으로 80년을 살아요. 80년. 한 직업으로 쭉 가져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의 의견이 반영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주변의 기대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 뭐 쭉 끌고 나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직업을 80년, 100년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인생 동안 7, 8가지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부의 직업, 내가 가졌던 직업 중에 어떤 일부는 만족하지 못하는 직업이어도 되고 어떤 일부는 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해야만 했던 그런 직업일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다양한 직업에 내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더 집어넣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생각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내 욕심과 내 주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뭐 경제적인 안정 얘기했었는데 경제적인 안정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뭐 여러 가지 실현 이런 건 일로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다. 옛날에 말했을 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살죠. 저는 사실 이거는 약간 고전적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 노동에서 오는 기쁨은 사실 굉장한 부분들이 있어요. 꼭 사람들이 생계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내가 직업적으로 갖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직업을 갖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일에서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노동의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하고 비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직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 했죠. 사회적으로 맞고 하늘이 맡긴 소명이고 전생의 허물을 벗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첫 줄에 사회적 역할의 분배인 직분을 업또는 일 또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회적 역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는데 혹시 한두 개, 뭐 세네 개, 혹은 많게 대여섯 개 말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사회적 역할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누가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시킬까요? 박서희 학생? 박서희 학생.
박서희 학생. 네, 어디 가신 것 같고요. 아, 잠깐만요. 장세영 학생. 네. 네네. 여기서 지금 사회적 역할의 분배인 직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역할이 있는데 아주 많은 역할의 대부분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다양한 것들.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 누구요? 대통령? 대통령?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많은 일을 하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해요. 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이렇게 또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다르다. 나 아닌 것 같다. 어떤 얘기라도 좋아요. 없어요? 아, 졸려서 그러신가? 네. 최영재 학생? 최영재 학생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최영재 학생.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사회적 역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아, 네. 제가 이거 왜 질문을 했냐면, 대통령 직업인가요? 모두에게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부분, 직업인가요? 네. 직업이에요? 네. 네. 직업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선은, 이거는 시험이에요. 시험으로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업 중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굳이 글로 써서 공지로 남기지 않을 거라서,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시험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정말 결정적으로 나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직업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데 직업이라고는 좀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사실 다른 그 방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불로소득으로만 사는 사람을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불로소득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불로소득. 뭘 불로소득이라고 하나요? 불로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 맞아요. 노동하지 않고 돈 버는 거.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노동하지 않고 돈 벌었죠. 나한테 수중에 돈이 들어왔어요. 세금을 3.3% 이렇게 떼는 게 아니에요. 막 40%, 50% 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로또 같은 거죠. 복권. 내가 만약에 복권으로 뭐 10억에 당첨이 됐어요. 10억을 다 수령할 수 없어요. 왜냐? 노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적이냐 아니냐에서 얘기를 나왔는데 과연 그게 직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경제적 보상을 받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뭔가 수익이 있긴 하지만 보상인가? 라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고 두 번째, 직업은 계속적으로 수행한대요. 내가 로또에 이번에 당첨이 하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로또를 긁어서 당첨이 돼. 그리고 또 돼. 계속 돼.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분이 교수님 전 죄송한데 저는 매주 로또나 여러 가지 복권을 사는데 매주 그게 돈이 돼요.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효용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기 때문에 직업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셋째, 직업은 사회적 효용성이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넷째,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게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이다. 혹시 직업 가져보신 분? 나 직업 가져본 적 있다. 전소미 학생 손 든 건가요? 아니에요. 직업 가져봤다. 김정현님. 네. 어떤 직업 가져봤나요? 저는 네. 그 서비스 쪽에서 학교 다니기 전에 오랫동안 일했어가지고 백화점 같은 거 있었거든요, 직원으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서비스 고객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일하니까 그냥 막 그래도 이제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학교를 그때는 다닐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 약간 평생 해야겠다라는 그런 직업의 개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그냥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인데 직장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물어도 그렇고 이게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 했었어요 했었던 우리 학생분도 그렇고 이게 내가 일도 일이지만 지금 일 얘기는 사실 안 나왔어요. 사람 때문에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는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선 하나는 이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게 평생 해야 된다. 요즘은 평생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직업도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130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30살도 다 안 되셨잖아요. 100년 동안 같은 직업을 계속한다고 생각해봐요. 미치는 거죠,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아니라 당장 1년만 한다고 해도 2년만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지기 전부터도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찍으면 끝을 봐야 될 것 같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교육 혹은 사회가 나한테 지금까지 바래왔던 대로 처음에 했던 부분들을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들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성인이 하는 일이다 하면서 질문을 잠깐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엔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문은 계속 바뀌어요. 1 더하기 1이 2인 건 변하지 않지만 나머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뀝니다. 옛날엔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은 애가 하는 게 아니야. 아동이 하는 게 아니야. 청소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됐을 때부터 내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그걸 직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실제로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될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진짜 예를 들어서 사이버 인강이라든가 시간 없을 때 이동할 때 가끔씩 보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도 내가 정규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 뭐 있어요? 유튜버들이 돈을 벌어요. 경제적 보상 받고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성인인가요?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빠르게 학문적인 부분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건 교과서 얘기고 여러분들이 제가 직업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건데 직업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주길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우선 기본적인 틀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일이 봉사랑 직업이 구분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을 안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을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둘째부터 여섯째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해서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직업의 의미에서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시대가 많이 변했고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이 떠오르게 되는데 얼마 전에 TV에서나 언론에서 봤었던 7살, 8살짜리 막 빌딩 사는 그런 유튜버 그 소녀 이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대 사회랑 맞지 않는다. 실제로 나는
직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을 좀 이끌어가는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네 번째는 굳이 정정하지 않고 써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업을 열심히 안 들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자료만 가지고 보다가 요거를 그대로 쓴 사람보다는 수업을 듣고 내 생각을 쓴 사람을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평가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직업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막 시키기도 했어요. 막 집에서 부모님이, 몰라요. 지금도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어떤 집안이야. 그럼 그 집안에는 보통 그 직업이에요. 뭐 특정 직업이 뭐 많지만 어떤 집안이다 그러면 그 집안은 다 그런 직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말 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득하기 쉬울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직업만 있기 때문에 내 의사보다는 뭔가 집안의 약간 의사에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직업이 내가 조금 더 원해야 일 자체로 뭔가 힘들거나 고단해서 그만두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보통 사람들 때문에 많이 그만둬요. 그게 내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대하는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조금 더 애정을 갖거나 원하지 않으면 어차피 또 직업은 뭐 10번, 20번도 바꾸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똑같이 직업을 바꾸더라도 내 직업에 대한 애정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대충 친다라고 하면 80년을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산다 쳐요. 그럼 한 직업 7, 8개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몇 개가 있어. 그럼 약간 도장 깨기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은 도장 깨기 이런 얘기 무슨 얘기 잘 아실 거예요. 게임 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도장 깨기 이런 것처럼 요 직업도 해보고 요 직업도 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직업으로 있을 만한 그런 것들. 꼭 부담 없잖아요. 옛날에 막 평균 수명이 좀 짧고 혹은 뭐 부모의 기대라든가 주변의 기대가 많을 때 정말 평생 직장의 개념일 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꿨는데 요즘은 뭐 직업도 너무 많고 파생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여러 직업을 미리 계획을 해보는 거지. 요 나이 때쯤에는 이 직업도 해보고 요 나이 때는 이 직업도 해보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직업을 한 개만 갖고 살지도 않아요. 몇 개씩 갖고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사가 조금 더 들어간 직업 생활을 앞으로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그 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섯째, 직업은 노력이 소용되는 일이에요. 노력이라는 게 막 꼭 땀을 막 뻘뻘 흘리고 머리를 막 쓰고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이라는 건 아주 다차원적인 거예요. 직업과 관련이 있는 노력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업관, 우리나라 직업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입신양명이라고 얘기했죠. 출세야 출세. 근데 요즘에 그 직업 갖는다고 출세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출세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너무 올드한 얘기입니다. 올드한 얘기라서 왜 출세라는 얘기가 있었냐면 뭐 개천에서 욕난다. 요즘에는 또 개천에서 욕나는 사람도 없어요. 개천이라는 게 없어. 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 다 갖고 있고 다 괜찮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평균 능력치가 다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됐어요. 다 비슷한 선상에서 내가 출세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직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 원래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죠. 이 화면을 보시면 밑에서 한 3, 4번째쯤 정도 보시게 되면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강한 명예심이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통로나 공통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과 권력이라는 왜곡된 표현 방법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사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또 지금 시대랑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귀천이라는 말 자체가 좀 너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천하고 뭐 귀한 직업이 저 교수가 앞에서 되게 약간 좀 이렇게 공평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내가 천하라고 말하는 직업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돈을 많이 버는 걸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냥 요즘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원하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덜 질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삶까지 챙기는 그런 직업들을 훨씬 더 대단하고 정말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0대 분들 같은 경우도 생각이 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난 내가 딱 쓸 만큼만 벌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고 내가 진짜 만지지도 못하는 돈을 진짜 벌어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요즘은 진짜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옛날엔 그냥 진짜 명예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더 명예로운 직업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직업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틀린 말이고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도 좀 중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은 그 수학시험이나 산수시험 같은 거 보면 선생님들이 막 그랬어요. 야, 너네 그 답만 쓰면 틀린 거 할 거라고, 과정까지 다 쓰라고 이래놓고 결과적으로는 답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시죠? 과정을 안 써도 답이 맞으면 세모는 준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왜냐면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좋다고 생각하게 될지 몰라. 그리고 끝까지 가고 나서 트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가다가 과정 안에서 뭔가 발견하게 된다면 또 틀어주는 게 내 진짜 긴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걸 수도 있겠고 옛날에 1960년대에는 돈이 없어도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할 거냐 이런 질문에 1960년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기초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돈이 막 벌리고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살기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벌리는 재미, 모으는 재미, 막 진짜 쌓아가는 재미, 그리고 경제 성장하는 재미, 보는 것도 좋고 이러니까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더 그랬었던 이유가 약간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있어서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은 다르긴 하지만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어쨌든 직업을 갖는 건 내 자유일지 몰라도 직업을 그만두는 건 내 자유가 아니게 되는 게 있죠. 결혼을 하게 되면 막 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남자가 직업이 없거나 집안을 막 안 하면 문제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이랬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동일한 대답이 50% 정도로 떨어지게 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50%보다는 조금 더 돼요. 왜냐면 이때 떨어졌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60년대 경제 부흥 미친 듯이 하고 80년대 자랐던 사람들이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유복하게 자랐어요. 보통 다른 세대들보다 돈 내가 조금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리고 학력도 좀 많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돈이 그렇게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막 우리 부모처럼 아둥바둥 막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90년대생 후반 200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적으로도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받은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80년대나 70년대, 60년대는 좀 덜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었고 뭔가 확인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했고 주변에서 목격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거의 70%가 좀 넘죠. 어떤 직업인 건 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세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행복의 핵심 요소인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조사했었을 때 요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빅세븐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7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관계. 가족관계인데 가족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죠. 외국은 핵가족이고 옛날같이 그렇지 않고 왠지 동양만 되게 끈끈할 것 같고 하지만 꼭 그렇게 가까이 붙어서만 살고 멀리 산다고 해서 꼭 서양 문화라고 해서 가족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재정,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공동체와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와 친구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예요. 개인주의적인 시대고 개인적인 시대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와 친구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와 친구는
아주 다각도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공동체 친구 이러면은 사람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AI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전 누구보다 사실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조금 약간 저랑 좀 약간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가치관. 너무 신기한 건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 옛날에 제일 그 충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놀랬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에 교수님이 교수님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되게 인기 없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인기 없었던 선생님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하여튼 그 선생님께서는 뭔가 항상 표정도 되게 안 좋으시고 애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좀 그러셨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매번 수업 들어오실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셨었냐면 내가 로또만 되면 이거 그만둔다고. 이 일 그만둔다고. 나 절대 안 할 거라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선생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줄 아냐고. 나는 로또 되면 돈 많으면 이 일 절대 안 해 이러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약간 잘은 모르지만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실 성장기에 그 절대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교사나 교수자의 입장이 꼭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전달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 되게 불행한 건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직장인의 생활에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게다가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밖에 안 됐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일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버티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충분히 즐기면서 하면서 일이라고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빅7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일이라는 것이 꼭 내가 못 죽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하는 거 이런 건 아니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이 좀 생각이 나고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죠. 주변에서 가끔씩 그 뭐라고 하죠? 그 뭐 선배들 혹은 아니면 친구들 혹은 먼저 가게 된 오빠나 뭐 언니 이런 분들이 나 일 진짜 하고 싶은데 취업 힘들다. 그리고 맨날 뉴스에서 경제 지표 나오면서 뭔가 뭐 취업률도 안 좋고 실업률도 안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일, 보람 있는 일,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찾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만들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찾는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밑에 쓰여져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이 실종됐어요.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떨어지지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 직장이나 평생 직업의 개념은 사실 일본에서 넘어온 개념이에요. 일본에 넘어와서 맨 처음에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뼈를 묻는 약간 그런 개념 자체는 원래 일본에서 온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좀 다르죠. 다르고 그리고 지금 밑에 나와져 있는 근로자 중에서 뭐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 넘는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게 마치 정규직이 되면 내가 회사에서 보호를 받고 내가 평생 동안 갈 것 같다. 이런 개념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비정규직은 프리랜서로 내가 수익을 충분히 올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 다 해결되고 내 커리어 다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에 포함이 되고 내가 만약에 소득이 개인 사업자야. 그런데 1억 5천 아래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안 좋은 이미지의 비정규직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인 거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히 그런 거예요. 언제 제정됐고 2018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대분류랑 직능 수준을 보시게 되면
지금 그 1번부터 9번까지 대분류랑 직능 수준 나와 있습니다. 근데 9번에 보시면 단순 노무 종사자, 제1 직능 수준, 초절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 학력적인 부분을 무시하려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단순한 노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면서 지식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 있죠. 그런 정도를 갖추게 되면 이 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고 3번부터 8번까지 중등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종류의 업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중등교육 정도에 받은 지식 수준과 그러니까 평범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평탄하게 그냥 교육 관계도 있고 뭔가 이제 사람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말하고 1번하고 2번에서 뭐 이제 3하고 4 직능 수준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들은 관리자나 전문자나 전문가 뭐 관련 종사자를 하려고 한다면 요 정도의 학력이라든가 사회 경험 그다음에 혹은 나이 그쵸? 나이,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그 정도가 돼야지 이런 직무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덜 힘들거나 잘 영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을 가진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그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에 대한 직능 수준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 나는 사실 나는 한 2 정도, 제 2 정도 되는 직능 수준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내가 대학교 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잘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뭐 사회 경험도 많이 안 했고 그거에 맞춰서 그만큼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학생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업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자격증 같은 거 따서 내 직능 수준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자격증을 따는 게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사할 거예요, 검사.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죠. 지금, 잠깐만요. 지금,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지금 검사를 하실 거예요. 그, 과제로 내드리기에는 이게 너무 질문이 많고 중간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면서 계속 이렇게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아마 지금 클릭이 안 되실 거예요,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워크넷이라고 치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워크넷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못하시겠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하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본래 있던 사람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직업 심리 검사 같은 경우 저도 화면을 같이 켜고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해야겠죠. 워크넷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네, 여기를 하시게 되면 직업 심리 검사라고 있어요. 여기 하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걸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왼쪽에 바에
직업 진로라고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심리검사 소개 청소년 성인용 있어요. 성인용 눌러요. 네. 성인용 누르면 쭉쭉쭉 검사 많고 5번째 직업 가치관 검사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나요? 네.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면 직업 가치관 검사 있으니까 직업 가치관 검사에 검사 실시 누르시게 되면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안 돼서 누르시게 되면 검사를 하시면 돼요. 검사는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20분 정도 드릴 거고요. 한 12시 지금 57분이니까 1시 15분 정도까지는 우선은 검사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검사한 다음에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하시는 방법은 많죠. 뭐 프린트 스크린을 하셔도 되고 캡처 누르셔가지고 캡처하셔도 되고 그쵸? 뭐 아니면은 프린트 누르시게 되면 PDF로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장. 혹시 저장하시기 전에 불안하시면 저장하시기 전에 말씀을 좀 하세요. 네, 궁금하신 거는 말씀하시거나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안 되시는 분. 없어요? 아, 네네네네.
다 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 네. 조성민님 다 하셨죠?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 1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쉬셔도 돼요. 이거 본인 거 좀 읽어보세요. 네. 네. 다 하신 분들은 본인 거 조금 읽어보세요. 15분까지 오시면 돼요. 저장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오신 분들은 혹시 못하신 분 있으세요? 아직 못하신 분. 다 저장했고 다 하셨나요? 대답해주세요. 아, 다 끝나가세요? 네. 또 김정현님 말고 또 못하신 분 있으세요? 교수님, 네. 그, 저장이 안 돼가지고 캡처했는데 캡처해도 되나요? 네, 캡처해도 돼요. 네. 네.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우선. 그리고 지금 1시 15분이니까 자기 학번하고 이름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 출결 체크하는 그 앱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번 주 거 말고 오늘 거에 자기 첫 번째 시간 결석으로 돼 있으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앱.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저번 주 거 말고 이번 주 거. 내 거 지금 출석이 체크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이거 학번 써주셔야지 두 번째 거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교수님, 네. 네, 허유경 학생. 네. 출결 체크 앱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거요? 체크 앱이요. 아, 잘 안 들려요. 아, 출결 체크 앱 이거 혹시 안 까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안드로이드예요? 아니면 iOS예요? iOS요. 아, 그러면은 애플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게 체크 앱이 이게 유체크라는 거를 영문으로 치시면 되는데 해보시죠. 네. 유체크라고 치시면 아이고 이가 아니라 유인데 유체크예요, 유체크. 유체크 플러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거 까시면은 이 앱이 깔려요. 아, 네, 네네.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유체크 들어갔는데 첫 번째 거가 못 들으셨어요? 홍은규님. 방금 이제 iOS예요? 안드로이드예요? iOS라고 하면 애플 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그래요? 까시는 분 네. 그리고 까신 다음에 유체크. 네. 거기 들어가시면 자기 수업 듣는 거 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다른 수업들도 나올 텐데 다른 교수님들께서 아마 저번 주에 저희가 정정 기간이어가지고 아마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데 우선 저희 거만 먼저 아까 첫 번째 타임 거에 출석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네, 수업을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다 하셨죠? 교수님, 네. 저번 주에 정정 기간에 이 수업 신청해서 저번 주 결석으로 되어 있는데 출결 어떻게 되나요? 저번 주에는 지금 출석 체크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다 확인해가지고 정리할 거고 오늘은 오늘 것만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확인할 거예요. 출석.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못하신 분 있으세요? 못하신 분?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이러면은 제가 잘 들리는지 몰라가지고 네, 못하신 분 없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죠? 알겠습니다. 네, 자기 거 지금 다 보셨을 텐데 나 너무
여기서 추천하는 직업이 충격적이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이다. 저요. 누구요? 누구요? 홍은교요. 네. 직업이 뭐예요? 뭘 추천받으셨어요? 떡 제조사요. 네? 뭐라고요? 떡 제조사요. 아, 떡 제조사요? 지금 홍은교님께서는 지금 산업디자인과시죠? 네. 네. 그 왜 본인이 떡 제조사를 지금 제안받은 것 같으세요, 혹시? 자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율도요? 자율도를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들을 좀 선택하셨었나 봐요. 네. 아, 그래서요? 떡 제조사. 혹시 두 번째 추천 직업은 뭐였나요? 근데 두 번째랑 첫 번째랑 둘 다 떡 제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떡 제조사는 사실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쵸? 사실 떡이라는 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요즘에 또 약간 신미성을 가미해가지고, 그런 떡 케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좀 사실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지 않으셔도 떡 제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자신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놀랍긴 하네요. 떡 제조사는 저 정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저도 놀라워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진짜 취미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몰랐던 또 손재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워낙 또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훨씬 생각지도 못했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평생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모든 일을.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네,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을 추천받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요. 네. 그 안경, 허유경님이신가요? 네네네네. 아, 네네네. 뭔가요? 안경사요. 안경사요? 안경사? 허유경님은 뷰티 매니지먼트과시죠? 네네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안경사라고 하는 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이긴 하지만 요즘에 되게 각광받는 직업이긴 해요. 안경사가. 왜냐면은, 이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평균 수명도 길어지기도 하고, 이 안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시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미용 목적으로 뭐 선글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눈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렌즈부터 시작해서 렌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투명 렌즈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색깔도 막 진짜 형형색색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그런 뭐 뷰티랑 무관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아마 검사하셨을 때 제안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행이네요. 또 내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을 제안받았다. 있으세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그럴 만한 직업을 제안받으셨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물을게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혹은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직업을 제안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요. 네. 네, 뭐 제안받으셨어요? 저 연출가랑 영화 감독이요. 네, 지금 원동아, 아닌지? 원동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원동아 학생은 지금 자기 전공한 거 맞네요? 네. 네. 아, 그럼 진짜 이거는 복 받은 거예요. 해안이 좋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내가 유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연예술학부에 전공하고 계시는데 연극영상 전공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내 첫 직업으로 내가 타인보다는 조금 덜 고민하고 가더라도 괜찮겠다.
네. 라는 부분. 아무리 이게 사실 이거는 뭐 전보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보긴 어렵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치를 가져가서 제안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를 받아보고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다행이고요. 진짜 잘 됐고 지금 하시는 부분들 잘 하시면 진짜 잘 되실 거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결과로 좀 확인받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나 진짜 나도 이거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요. 네, 저요. 네네. 이제 먼저 김정현 학생? 네. 아, 네네. 네네. 김정현 학생은 혹시 뭐가 나왔나요? 저 근데 네. 연주가랑 네네. 그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나왔는데 네네네네. 그 연주가는 제가 예전에 그 여기 과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음악 전공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진짜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한 번도 이게 나와본 적이 없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패션 텍스타일 전공하시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러면은 되게 생각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 많으실 수도 있고, 내가 살면서 이 직업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확인받은 그런 거. 재밌지? 진짜. 취미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내가 진짜 나중에 가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신기해요. 진짜 과거에 했었던 부분이 나왔다는 게, 성향이 그런 진짜 쪽인가 봐요. 그런 부분으로 가나 봐요. 신기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분이 누구시죠? 네, 접니다. 네, 이소진 님이신가요? 네. 네네네. 뭐 나왔나요, 혹시? 네, 저는 코디네이터하고 운동선수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네, 코디네이터 나쁘지 않는,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아무래도 디자인과시다 보니까 되게 네. 예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색감이라든가 그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네, 현재 디스플레이를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코디네이터 하는 게 딱 나왔을 때, 좀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잘 됐어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혹은 관심 있어서 한번 수업을 들어봤는데 그 부분이 나랑 잘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나왔다는 건 되게 사실 나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거죠. 진짜 잘 됐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전공하고도 되게 무관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파생돼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진짜 잘 됐네요. 진짜, 진짜 이렇게, 내가 무관한 게 나와가지고, 예상외로 이런 게 나왔네? 이래서 당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전공하고 조금 맞닿아서, 혹은 내 전공이 진짜 원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확인받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내가 예상외의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하신 거 자료를 꼭 보관해 주시고, 이 검사하신 자료 같은 경우는 과제나 시험 시 활용이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시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험은 제가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에 합쳐가지고 시험을 보통 보시기 때문에 어떤 오픈북을 하셔도 별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수업을 들어오시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오늘 검사를 안 하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가셔서 하지 않으시면 아마 뭐 과제건 시험이건 좀 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한 부분들을 별도로 공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오늘 수업한 내용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자료를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되지만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해하는 친구들한테 같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네, 난 내 수업 시간에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검사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검사라는 거는 한 번씩은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한 달 전쯤에 엄청 유행했던 검사 중에 MBTI 검사라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그 전문가래요. 그 MBTI 관련해가지고 전문가인데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안 돼. 나 유재석하고 똑같은 거 나왔단 말이야. 나 이거 그냥 할 거예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검사건 지표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주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평소에 나는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검사 결과라든가 지표를 보면서 내 삶을 설계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게 화면이 너무 크게 켜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검사하기 관련돼가지고 우리 검사를 다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들 도대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이거 지키지 않는다고 범법을 하지 않는 이상 뭐 깜빵에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직업을 영위하면서 윤리적인 틀과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학습하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밑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직업활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얻는 소득으로 생계비 마련해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돈 안 벌고도 내가 만약에 진짜 집안에 돈이 많아. 일을 하지 않아도 부를 누릴 수 있는 귀족들이 어쨌든 있었어요. 당당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천민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야. 게다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게 만약에 진짜 덕업이 일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요즘과 옛날에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덕목이라고 한다면 그냥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맡은 거,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게 소명의식인 거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뭐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쨌든 기업적으로 뭐 내가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고 있다고 이제 믿고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대체되지 않는다. 아무나 할 수 없다. 내가 이 분야의 지식이라든가 교육 바탕으로 내가 열심히 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영혼까지 끌어서, 영혼까지 끈다는 게 뭐 탈탈 털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봉사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에 봉사는 직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식이라는 건 꼭 가지진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직업을 하다가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거에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야학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야학? 야학. 아무도 몰라요? 야학. 나 야학 안다. 할까요? 아세요? 야학은 이제 그거죠.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초중고를. 근데 정규 교육과정을 뭐 본인이 원했든 아니면 선택을 당했든 정규 교육과정 때 내가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정규 교육을 받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 맞춰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야학은 말 그대로 야간학교예요. 그리고 그냥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관련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그쵸? 공부를 내가 하고 거기서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는 건데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교육봉사를 하려고 그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많은 거를 사실 알게 됐죠. 제가 그나마 그 당시에 제일 전 직업을 갖지 않았을 때다 보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다녔고 학생이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공부하는 방식을 아니까 똑같은 정보여도 좀 약간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그걸 했죠. 근데 그때는 직업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봉사로서 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봉사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그냥 교수로서는 제가 페이를 받겠죠. 교수로서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똑같은 이런 부분들을 페이를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랬었죠? 자기 나눔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의 그 탤런트를 나누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재능기부. 죄송해요. 네, 재능기부.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내가 봉사의식을 가진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재능기부를 하거나 누구나 봉사의식을 꼭 가져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봉사의식을 갖고 직업을 하면서 재능 기부를 하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래서 여기에 가진 부분들은 가지면 좋지만 못 가졌다라고 해서 뭐 사회적인 뭐 이렇게 잣대로 뭔가 들이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교수자로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죠. 저는 어떠한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되는 사람인가요? 얘기해 주세요. 봉사의식 빼고 다 아니에요? 봉사의식 빼고 다 소명의식도 가져야 되고 전문가의식도 가져야 되고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고 맞아요? 네, 네, 네. 가졌나요? 진짜 정치는 거구나.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교수자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교수는 어떤 직업관과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되나요? 또 얘기해 보실 분 없으세요? 꼭 제가 아니어도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선생님들이나 약간 교수자들은 어떤 직업관과 어떤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봉사의식 같은 거를 가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 봉사의식이요. 봉사의식이요? 네. 제가 봉사의식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고 모든 그 교수자들이? 교수와 네, 지도자들이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누군가에게 교수자의 입장에 있는 그런 선생들이 봉사의식을 갖지 않았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죠? 뭔가 약간 학생을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또 의견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선생을 만났는데 나는 선생님들, 뭐 교수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통칭해서 선생들은 어떠한 직업관과 윤리를 가져야 된다 생각했던 부분 있나요? 없어요? 너무 완벽한가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모든 선생님이 다 완벽했나요? 여러분 없어요? 바라는 게 없나요? 시킬까요? 누굴 시킬까요? 누굴 시킬까요? 김혜원 학생? 네. 네. 제 질문 들으셨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의식. 네. 예를 들면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확실히 수행하는 책임이 가져야 올바른 지도자, 교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전공하고도 많이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약간 서포트하는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본인도 약간 선생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서포트도 중요하고 앞에서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느 쪽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서포트하는 쪽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온 것 중에 책임감, 공정함, 존중, 맞아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고 진짜 약간 교수자이기 때문에 약간 강압적이고 뭔가 위압감 느끼게 누군가에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약간 뭐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진짜 잘못되게 악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건, 이거는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이 더 중요하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 권리 많이 없앴어, 나 되게 공정해, 나 되게 책임감 있어, 나 되게 존중하고 있어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제가 가진 직업을 얘기했던 건, 다른 직업 얘기했다가 이제 문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직업을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하신 건 다 맞아요. 책임감, 공정함, 그다음에 봉사의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능력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거, 말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고, 덕목이나 직업관을 말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정형화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신다면 그거에 맞는 자기만의 윤리관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똑같은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윤리에 대한 선이 좀 달라요.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 짧은 수업으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다 모으고 모아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됐을 때 대중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관과 윤리의 선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나왔었던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되죠. 누군가한테 치중하거나 치우치면 안 돼요. 설사 내가 개인적인 나의 의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이렇게 인풋의 교육일 때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객관성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죠. 고객 중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예요. 아까 서비스로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하셨던 분 같은 경우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두 가지 이유였죠. 고객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변화하고 있고 달라졌어요. 물론 많이 다르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막 받아들였어야만 했죠.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막 고객이 왕이다. 90년대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죠. 물론 고객이 왕?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왜 쉽게 말하면 서비스도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뭐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가끔씩 화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뭐 아르바이트나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시지 말라, 판매 거부하겠다, 이런 데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ARS로 뭐 이제 상담원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예 그냥 연결음에 나오죠. 누구누구 상담원도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입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고객 중심이라기보다는 같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잘 간다. 그 다음에 전문성 당연히 중요하고, 정직과 신용 중요하고, 뭐 공정 경쟁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업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다각도로 그 직업에 맞게 적용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토론방에도 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9월 9일이에요. 그래서 9월 11일까지 그 토론방에다 제가 이걸 올려놨는데 9월 11일 그 밤 11시 59분까지 올리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이 뭘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 이제 소녀예요. 소녀인데 기아이기도 하고 이제 전쟁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죽어가고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녀도 소녀인데 뒤에 보시게 되면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밑에 또 이제 하단에 흑백으로 나와져 있는 사진이 있죠. 이 사람은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고 19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 94년도에 33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은 퓰리처상, 아마 예술 쪽에서 전공하고 계신 분들은 퓰리처상을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퓰리처상 사진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사진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 사진을 찍은 것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상은 또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실태들을 좀 알리고자 사진을 찍는 사진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제
죽어가는 소녀가 있고 죽어가는 와중에 뒤에서 이제 그 독수리는 동물이잖아요. 독수리에게 우리도 동물이겠죠. 독수리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잡아먹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의 장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앉아서 사냥을 하기 직전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말이 굉장히 많았고 이 사람은 상을 받을 정도면은 굉장한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쪽이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사진 찍을 수 있냐. 아무리 직업이어도 그렇지. 이 소녀를 구해줬어야 된다. 그리고 한쪽은 아니다. 이 사람은 나쁜 의도로 이걸 찍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행적을 봤었을 때 이런 전 세계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 사진도 역시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충실한 거다. 이러면서 팽팽히 맞섰죠. 맞섰는데 그리고 결과도 상까지 받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밑에 써있죠. 태어난 건 1960년도에 태어났는데 나이가 33이에요. 33살. 자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조금 못 받아들여서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런 거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당신이 죽어가는 소녀를 찍지 말아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토론방, 카톡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수업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토론방이 있습니다. 토론룸이 있고 거기에 제가 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 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기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 토론의 댓글을 다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적으시면 돼요. 자신의 의견 적는데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 긴 거는 우선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과제도 말씀드렸지만 길진 않아도 되는데 그 길지 않은 게 이제 얼마큼 되냐 궁금하실 수 있죠. 진짜 4문장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문장이라고 하면 그냥 굳이 예를 들면 나는 이 사진 찍은 사람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거에 충실했을 뿐이다. 만약에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을 살리고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태를 알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세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네.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 공유되시죠? 토론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댓글을 다시면 되는 거예요. 댓글 다시면 되고 혹시 댓글을 달아지는지 안 달아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 글자만 써가지고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날짜가 지금 9월 11일 11시 59분까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요거를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해서 읽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다시면 되고 댓글 다시는 거는 그냥 프리스타일이에요. 내가 먼저 달아도 되고 그리고 남이 단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얘기해도 되고 혹은 남이 달았는데 나 솔직히 이건 좀 이해 안 간다. 얘기하면서 하셔도 돼요. 약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이해 가셨나요? 네, 교수님. 네네. 네. 그 의견을 남겨주시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어디에 작성을 해야 하나요? 이거요? 이거 네. 댓글 다는 데가 있어요. 아, 어디에 있나요? 지금 아마 저랑 좀 다르실 텐데 아마 그 토론 관련해서 토론 글인가? 그거 누르게 되면 토론 관련해가지고 그 키가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누구 되시는 분 아무나 해보시겠어요? 댓글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네, 지금 찾아볼 수... 등록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아무 글이나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이소진 학생께서? 네. 목록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그 학생들은 옆에 목록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로 목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프리스타일로 네네, 하시면 되고. 등록됩니다. 네. 네네? 네, 등록됩니다. 아, 등록돼요? 그렇게 하시면 네. 되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없으세요? 지금 허소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1주 관련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2주 첫 타임 아까 제가 허소희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석 체크할 때 안 들어오셨죠? 대답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점이 왜 찍혀있지? 네, 그러면 허소희 학생은 제가 다시 변경해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요거 달아주시고요. 다음 수업 관련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수업 전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은 52분까지 열어놓고요. 그 전까지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